안녕하십니까. 미래세태우에서 인터넷과 게임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김창권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조사 분석 자료는 타이거 KRX 인터넷 K-뉴딜 ETF입니다. 오늘은 인터넷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요. 오늘 말씀드릴 ETF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의 실적까지 두루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ETF에 포함되어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2021년과 2022년도에 공모주 투자에 좋은 기회를 드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수익 모델 자체가 진화가 되고 있던 부분들도 2021년부터 본격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딩 컴퓨팅 시대의 도래 역시도 동 ETF에 대한 투자 가치를 높여드리지 않을까 싶고요. 한국 인터넷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도 이제 본격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닷컴 버블 이후에 우리의 삶은 정말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이버,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관련 기업들의 실적과 주가 역시 20년간 쉬지 않고 성장하고 상승해 왔는데요. 저는 앞으로의 10년간도 이러한 인터넷 기업들을 통한 우리 삶의 변화는 주춤하지 않고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 산업은 통신 환경과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빅데이터와 AI라는 무서운 무기를 탑재하였고요. 이런 것들은 인터넷 산업이 우리 삶을 좀 더 다가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0년 이후에 3월 인터넷 시대에서는 금융, 교통, 교육, 비즈니스, 의료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전반적으로 인터넷이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수익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광고가 전체 광고 시장의 70~80%를 차지하고요.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에도 전체 소비 시장의 30에서 50%를 차지하면서 모든 것이 인터넷을 통하는 그런 시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인터넷 기업들의 수익 모델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3년에서 한 5년 전부터 시작해서 특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독 경제라고 하는 새로운 수익 모델이 자리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광고와 전자상거래와 같이 간접 수익 모델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직접 인터넷 기업들에게 돈을 지불하는 수익 모델이 되는데요. 컨텐츠, 용역, 그리고 프리미엄 자격 등을 매월 특히 매년 정기적으로 결제하는 수익 모델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가 올해부터 네이버 멤버십을 시작을 하였고요. 2020년부터 이렇게 움직임들이 시작되어서 2021년부터는 빠르게 새로운 수익 모델이 국내에서도 자리 잡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모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0년 카카오 게임즈에 이어서 2~3년간 진행될 초대형 IPO 이벤트에는 많은 수가 이 동 ETF에 포함되어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자회사들입니다. KRX 인터넷 ETF에 투자하시면 싼 가격에 공모주 모멘텀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이버의 경우는 2022년 이후에 2개의 기업이 IPO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네이버 파이낸셜입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알리바바의 엔트 파이낸셜과 같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후보는 웹툰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이 회사는 네이버의 글로벌 웹툰 사업을 총괄하는 미국 법인입니다.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의 가치를 나스닥 시장에서 평가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카카오의 자회사 IPO는 2021년 내년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2021년 카카오의 IPO 후보는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등 2개의 금융 관련 자회사가 있고요. 국내 웹툰 사업을 관장하는 카카오페이지와 일본 웹툰 사업이 주력인 카카오재편 등 2개의 웹툰 관련 기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카카오재편은 주관사가 노무라 증권이고 일본 증시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에 인터넷 산업의 성장 변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고 있는 것처럼 2021년 한국 인터넷 산업의 성장 변수는 첫 번째는 웹툰인 것 같습니다. 웹툰 같은 경우에는 영화, 게임, 음악 등 단순 컨텐츠를 직접 수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우리의 플랫폼을 수출한 최초의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의 전체 거래액 같은 경우에는 큰 폭 성장하고 있고요. 특히나 해외 비중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네이버 웹툰의 거래액의 43%만이 한국에서 그리고 사용자의 37%만이 한국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네이버 웹툰이 빠르게 글로벌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웹툰의 성장 속도도 상당히 놀랍습니다. 네이버 웹툰의 1거래액이 8월에 30억 원을 상회했는데요. 이제 1조 원대의 거래액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웹툰의 거래액이 9월에 107% 증가하면서 전체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웹툰의 글로벌 컨텐츠 플랫폼화는 여러 가지 보지 못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국, 스페인, 프랑스 등 미국과 유럽 네이버 웹툰의 인기 상위 웹툰 작품들은 대부분 미국과 스페인 등 현지 작가들의 작품입니다. 현재 네이버 웹툰의 작가가 되기 위해서, 연재 작가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작품을 공개하는 아마추어 작가 수는 64만 명이 이루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같은 창작 컨텐츠 플랫폼 생태계가 형성된 것인데요. 이러한 컨텐츠 플랫폼은 끊임없는 새로운 컨텐츠를 공급받을 수 있는 플랫폼이 창구가 마련되었다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정서가 비슷한 아시아 지역에서는 인도네시아, 대만, 태국 같은 곳에서는 네이버 웹툰, 인기 웹툰이 대부분 한국 작가의 웹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나라의 컨텐츠 파워가 입증되는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 카카오도 일본에서 큰 성공을 웹툰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일본 웹툰 서비스 앱인 피코마의 경우 9월에 일본 앱스토어 전체 매출 순위 2위까지, 그리고 게임을 제외한 전체 앱스토어 매출의 6위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9월 기준 피코마의 일 매출액은 20억 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9월 거래액은 전년과 비교해 438%라는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피코마의 일본 성공은 여러 가지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일본의 오프라인 망가 시장이 온라인으로 급속히 전환되는 수혜를 피코마가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K-웹툰의 활약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피코마 인기 웹툰 10개 중 7개가 한국 작품입니다. 피코마 4만여 웹툰 작품 중에서 한국 웹툰 수는 1.3%에 불과하지만 매출액의 30-40%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경쟁력 있는 한국 웹툰의 직접 수출 창구가 마련된 것도 정말 흥미로운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2021년도의 인터넷 성장 변수는 전자상거래 시장입니다. 이미 해외 증시에서는 전자상거래 관련되어 있는 기업의 투자가 보편화되고 투자자들에게 많은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 투자할 만한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없다라고 보실 수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들어서 큰 변화의 조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3년간 네이버라는 전자상거래, 그중에서도 다수의 쇼핑몰과 구매자를 연결시켜주는 C2C 시장에서 과점 사업자가 등장한 것이죠. 네이버는 2분기 기준으로 전체 상거래 시장 점유율은 16%이고요. 특히 이제 C2C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은 27%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과점 사업자의 등장은 판매자와 판매 건수, 금액이 급증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되어 있는 전자상거래 광고 매출도 역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2021년도에 인터넷 기업들의 수익성 개선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2021년도에 두드러질 것으로 기대되는 인터넷 산업의 성장 변수는 클라우드, 즉 소프트웨어 산업입니다. 국내에서는 향후 수년간 그 어떤 시장보다도 클라우드 관련 시장, 즉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를 분석하는 AI 기술, 이를 응용하여 사업이나 개인의 삶에 응용하는 비즈니스가 빠르게 성장할 전망입니다. 마이데이터 관련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되는 2021년에는 이러한 클라우드가 우리의 삶을 더욱 빠르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ETF의 구성 종목을 보고 계십니다. 국내 대표 소프트웨어 기업들, 그리고 국내 대표 인터넷 기업, 그리고 국내 대표 5G 기업들로 동 ETF는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대형주에서 중소형 종목까지 인터넷 사업 성장을 대응할 수 있는 종목군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동 ETF에 포함되어 있는 10개 기업의 실적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이 ETF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의 합산 영업이익은 전년과 비교해 43%의 성장이 예상되고요. 2021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높은 45%의 영업이익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업종보다도 높은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고 있는 것이고요. 2020년과 2021년의 합산 매출액 증가율은 각각 17%, 19%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산 실적의 2020년과 2021년의 영업이익률은 각각 13%와 16%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ETF에 속해 있는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수준도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성장의 기대감이라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인터넷 업종의 기업들은 높은 밸류에이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인터넷 기업들이 높은 밸류에이션에 부담감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저와 같이 인터넷 산업의 높은 성장성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계시겠지만 너무 많이 오른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계실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터넷 산업은 상당히 높은 성장성에 기반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과거 20년간 밸류에이션 밴드 그래프를 보시면은 성장 기대감이 오히려 반영되면서 PER이 높아지는 구간에 주가도 같이 상승을 하였고요. 성장 기대감이 주춤하면서 오히려 PER이 하락하는 구간에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래 성장에 자신의 인터넷 기업들이 가장 포인트를 맞춰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어떤가 싶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인터넷 사업들이 내년과 내후년을 통해서 빠른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시점이 좋은 진입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ETF는 국내 인터넷 주식에 투자하는 최적의 ETF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모든 산업이 인터넷화는 빠르게 가속되고 있고요. 2021년과 2022년 인터넷 기업들의 IPO가 집중될 것도 좋은 투자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